자, 안녕하십니까. 이시면의 주식순송장 8월 6일, 8월 두 번째 주, 첫 번째 월요일 마감 브리핑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이 입추입니다. 강릉 지역에는 100mm 이상의 기습적인 폭우가 내렸다고 합니다. 서울 지역은 오전에 잠깐, 오후에 아주 잠깐 소나기 정도만 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보면 무더위와 폭염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죠. 항상 보면 극한치 부분에서 한 번에 꺾이는 경우는 없는 것 같아요. 대마불사처럼. 그러면서 이제 우리 개인들은 이제 꺾이는 시점이 가까워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생각보다는 계속 무더위가 유지가 될 거라는 이 시적인 기분 자체가 더 크게 유지되는 것 같죠. 주식시장도 상당히 많이 자연현상과 유사한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의 특징 부분들을 본다고 하면 장중에 포스코가 4%, 현대중공업이 3% 후반, 그에 반해서 SK하이닉스는 종가가 거의 저가입니다. 거의 4% 가까운, 저가가 4.8%니까 거의 5% 가까운 하락 부분들이 나왔어요. SK하이닉스가 최근 실적 발표 부분들을 했는데 영업이익률이 2017년도 1분기 거의 작년이죠. 1년 전에 39.2%였어요. 올해 1분기가 작년에 39.2%였다면 올해 1분기가 50%였고 2분기가 54%가 나왔어요. 근데 주가는 이 실적 발표 54%라는 기록적인 영업이익률 부분들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탄력이 비탄력적으로 움직이죠. 작년 39%대에서 54%면 정말 경이로운 기록입니다. 날씨가 폭염이 계속 오는 것처럼 내일 입추라는 부분들이 진행되는데도 불구하고 입추가 시작되면 이제 가을이 온다는 신호가 이미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고 있죠. 시장에서도 보면 54%라는 경이로운 기록 부분들이 나왔을 때 개인들은 54%에 주목을 하는 거고 기관 투자가는 메이저 쪽에서는 다음에도 이 이상의 영업이익률 부분을 올릴 수 있을까? 작년에 3분기, 4분기 삼성전자와 상당히 비슷한 케이스죠.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예요. 작년에 여러분들한테 극점 찍었다는 코멘트를 드렸을 때 우리가 더 이상 가상화폐에 대한 기대감 부분들을 키울 수 있을까? 시장에서 너도 나도 여기에 올인하는 모습들이 보였을 때 그만큼 시장의 극한치, 고점은 가까워져 가고 있죠. 반대로 시장에서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관심권이 멀어지는 시점에 저점이 형성이 된다는 얘기를 들었죠. 최근에 이 케이스가 거의 20% 가까운 상승 부분이 나왔나요? LG 디스플레이가 저가 대비 상당히 많은 상승 부분들이 좀 진행됐죠. 극점의 상승의 극점과 하락의 극점 부분들은 항상 보면 내용이 바뀌어서 그렇지 통하는 부분이 없잖아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계속적으로 산업재 사이클이 상승 파동 부분들을 섹터별로 돌아가면서 상승을 이끈다. 거기에 이제 이 종목군들이 이번 주가 옵션 만기라는 얘기를 드렸어요. 어제 주간 브리핑에서 옵션 만기가 있다 보니까 외국인이 선물 한 3,000에서 5,000 계약 정도 가지고 매수했다 매도했다 이 반복 부분들을 하죠. 오늘도 보면 장중에 거의 3,000 계약 이상의 매수가 들어오면서 반짝했다가 뭐에 반응하면서 하락이 나오냐면 중국장이 플러스권에서 마이너스권으로 상해종합지수의 하락 부분들이 진행이 되면서 동반 선물 꼬리가 몸통 흔드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SK하이닉스는 4%의 하락이 나왔고 포스코라든지 현대중공업 계속 산업재 사이클 부분들은 찔끔찔끔 하지만 한 번씩 반등 부분이 나오면 3에서 5% 이상의 상승의 주 흐름 부분들을 계속 좀 보이고 있죠. 중국 상해종합지수를 얘기를 드린다면 위안화 약세를 방어하기 위해서 선물 증거금을 20%까지 올렸다는 얘기를 모닝브리핑에서 얘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위안화가 최근에 중국 같은 경우에 불과 한 1, 2년 전만 해도 지금 6에서 7 정도 그러니까 달러 단위 6위안 6.9 이 전후가 움직이고 있는데 2년 전 3년 전에 8위안 정도 됐어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위안화 약세가 가파르게 진행되다 보니까
가파르게 진행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더 아실 거죠. 베이다이 회의가 진행되고 미국은 더 많은 양보 부분들을 받아내기 위해서 강공 드라이브 부분들을 하고 있고, 중국도 체면을 중시하는 중국도 더 이상의 양보는 시진핑에게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이고, 이러한 양보가 뭐하고 연결이 되냐면 단순히 무역전쟁 관세 부과와 연관되는 게 아니라 이쪽 아시아 쪽 글로벌 패권 있죠. 남중국해라든지 그 다음에 북한, 그 다음에 이게 1대1로에서 중동 지역이 연결되는 우즈베키스탄이라든지 카자흐스탄, 그 다음에 이게 뭐 티벳, 여기까지도 연결 부분들이 서로 미세한 파워게임 부분들이 진행이 좀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과정이 진행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끝나면 더 좋겠지만 쉽게 될까? 라는 부분이 한편으로 큰 부분이 없지 않아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려감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증시 약세가 보이고 있죠. 약세가 보이고 있는데 중국 증시는 5주 연속 해외 자금이 유입이 되고 있어요. 참 넌센스죠. 외부적으로 보면 해외 자금이 중국 시장, 우리가 보기에는 뭔가 계속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무역전쟁이 쉽게 끝날 것 같지 않은데, 이 자금이라는 냄새라든지 촉 자체가 워낙 발달했고, 일반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하고 정확하게 옆으로 움직이는 해외 자금 같은 경우는 중국 증시가 변동성이 커지고 그 다음에 무역전쟁의 향후에 어떤 방향으로 갈지에 대한 그 방향성이 보이지 않는데, 해외 자금은 5주 연속 해외 자금이 유입되고 있어요. 참 넌센스예요. 우리나라도 보면 SK하이닉스 영업이익률이 54%가 나왔고, 삼성전자 작년에 3, 4분기 실적 부분의 퍼포먼스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부터는 꺾이기 시작했고, 시장에서 별로 관심이 없는 산업재 사이클 부분도 계속 얘기를 드렸지만 개인 투자자들 별로 관심이 없죠. 왜? IT 쪽과 바이오 쪽이 계속 관심이 유지가 되고 있고 거기에서 물려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빠져나오지를 못하고 계속 그 기대감 자체가 그쪽에서 늪처럼 계속 발을 담그게 만드는 하나의 요건 부분들이 되고 있어요. 하지만 방향 부분들은 분명히 바뀌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무더위가 계속 유지가 되는 것 같지만 내일 입추부라는 하나의 기점이 시작되면서 꺾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꺾일 수밖에 없다는 것처럼 전기전자 쪽 두 가지 케이스 부분들이 있습니다. 반도체 치킨 게임 본격화 관련된 부분들은 최근에 한번 얘기를 드렸죠. 중국이 미국의 실리콘밸리에서 반도체 전쟁선언 부분들을 했습니다. 3D 랜드 플래시의 공식 데뷔 부분들을 했어요. 칭화 유니그룹 산하인데 3D 랜드 플래시 양산 독자 기술과 시제품의 공식 발표를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32단을 발표를 했어요. 올해 48단과 64단.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72단 그리고 92단 랜드 플래시 부분들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기술 차이 부분들은 분명히 있어요. 반도체 치킨 게임 계속 얘기 드리죠. D램뿐만 아니라 랜드 플래시 쪽. 그래서 이런 얘기를 드렸죠. 치킨 게임의 승자가 되기 위해서는 당분간 혼탁할 수밖에 없다. 싸움이 진행되는데 그쪽 시장 자체가 혼탁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나중에 최종 승리 부분들이 진행됐을 때 어떤 모습들이 나오냐면 최근 한 5년 사이에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모습, 그 다음에 SK하이닉스 최근 54% 영업이익률 부분들의 흐름이 이걸로 반영이 돼요. 근데 그 진행 중일 때는 혼탁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더불어서 삼성전자 글로벌 스마트폰 판매 위리 위험 신호가 계속 나온다는 얘기를 작년 하반기부터 화웨이폰이 좋다, 화웨이폰을 사고 싶다 라는 의미로 여러분들한테 트리플 카메라, 그 다음에 플렉서블 얘기를 드렸던 기억하실 거라고 봅니다. 화웨이가 상반기 글로벌 시장에서 거의 1억대를 판매를 했어요. 9,500만 대니까 2억대 넘어설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 삼성전자가 글로벌 스마트폰 판매 1위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중국 시장과 인도에서 보존을 하고 있어요. 2분기에 중국 시장에서 80만 대 출하해가지고 점유율이 1%가 안 돼요. 근데 화웨이는 27%예요. 인도 시장 역시 1위를 지금 샤오미한테 조만간 뺏길 것 같고 거의 뺏겼다는 의미 부분도 있어요. 물론 반도체 쪽에 D램이라든지 지금까지는 실적이 좋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갑론을박할 여지가 없어요. SK하이닉스가 54%의 영업이익률을 보여줬기 때문에. 하지만 말씀드리고자 했던 부분은
그 이상의 퍼포먼스가 나올까, 시장에서 이 기대감으로 주가의 퍼포먼스가 미리 상당 부분이 반영이 됐다는 거죠. 미리 반영이 됐고, 주가 측면에서도 보면 내가 시장에 관심 없는 종목군을 이렇게 저평가, 지금 계속 문의를 주셨던 부분하고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장보고 일반하고 장보고 프리미엄 차이를 여쭤보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일반하고 프리미엄의 공통점은 일단 우리가 예상했던 목표 예상치 밸류에이션 상으로도 저평가 영역 부분이고 시장에서 별로 관심이 없는 종목군요. 하지만 그 밸류에이션의 저평가라든지 아니면 성장주의 성향 부분, 향후의 어떤 기술 부분에 중추적인 역할 부분을 한다든가 아니면 산업 사이클 부분에서 지금 변하는 쪽에서 중추적인 중심축 역할 부분도 하는 종목이 시장에서 별로 관심이 없는 종목군은 그런 종목 저평가 영역이기 때문에 시장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기다리면 길목지키기에서 기다리면 된다라는 얘기를 드렸죠. 거기가 그 내용이 공통 분모이고 근데 시장에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매력적인 것 같아요. 고점에서는 모든 관심 부분들이 많지만 저점에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우리는 역으로 계속 접근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장보고 이뤄도 그런 케이스였다고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서 이제 공통점은 저평가 밸류에이션의 시장에서 일반 투자자들은 관심이 없지만 기관 투자가들이 서서히 관심 부분들을 키울 만한 내용을 가지고 있고 성장주 밸류에이션 부분들의 사이클을 가지고 있는 섹터라든지 어떤 종목군이 될 가능성 부분이 높다라는 게 첫 번째 공통점이고 차이점이 있다면 두 번째는 목표 예상 수익률 자체가 장보고 일반하고 장보고 프리미엄은 최소 2배 이상에서 3배 이상의 차이 부분들이 난다는 게 차이점입니다. 질문 부분들 주셔서 시장의 흐름 부분하고 연결성을 짓는 일단 2배, 3배의 차이가 나고 시장에서는 지금 보면 삼성전자는 SK하이닉스에 계속 뭘 주고 있나요? 영업이익률이 너무 높다, 좋다라는 관심권을 계속 키우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난 F1을 통해 가지고 제가 그거 분명히 문제가 될 수 있을 거다. 당분간 시장에 개인 투자자들이 너무 관심권을 키웠기 때문에 우리는 발을 빼야 된다는 얘기를 자주 드렸죠. 그런 와중에 지금 산업재 쪽은 계속 찔끔찔끔 반등 부분들이 나오고 있어요. 물론 이제 무역 전쟁 관련된 부분은 다시 돌아간다 하면 우리가 갑론을박할 수 있는 사항 부분은 아니에요. 베이다이 회의를 보고 우리가 움직이자고 말씀을 드렸죠. 그 와중에 우리가 계속적으로 봐야 될 것은 산업재 사이클이 꿈틀꿈틀 하고 있다는 부분하고 글로벌 스마트폰 판매에 삼성전자가 위리의 이홈 신호가 계속 체크가 되고 있다는 부분, 그 다음에 반도체 치킨 게임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부분을 보면서 내가 메이저라면 기관 투자가라면 어느 쪽 부분에 관심권을 쥐고 여기에 미리 포석 부분들을 해가면서 중장기 사이클과 중장기 포트폴리오 부분들을 운영할 것인가, 이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시장을 볼 필요가 있다라는 코멘트를 좀 드리면서 8월 6일 이슈벤의 주식 뉴스공장 마감 브리핑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